경제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가 이달 중 열립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2년 연속 6만 대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인도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에 한국과 인도 수출입은행이 11억 달러 규모의 금융을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호전 소식에 1% 이상 오르면서 191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조민규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었는데요.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경기지표 개선에 오랜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일 전날보다 20.28포인트, 1.07% 오른 1918.7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미국의 고용 제조업 지표 개선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투자 심리도 한층 개선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오른 것은 지난 9월 14일 이후 처음입니다. 투신과 연기금을 앞세운 기관이 2064억 원치를 사들이며 강세장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장중에는 순매수를 기록하다가 막판에 매도로 돌아서며 87억 원을 팔았습니다. 개인은 1972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와 은행이 각각 2%, 3% 이상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계와 건설 등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반면 그동안 강세를 지속했던 음식료와 전기가스 등은 하락세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가 2.31% 올랐고 LG화학도 2.78% 상승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이 오랜만에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금융도 전날 3, 4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3.78% 오른 것을 비롯해 LG그룹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CJ제일제당과 농심 등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물량과 개별 악재가 겹치면서 5%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각 4억 2,454만 주, 5조 8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파라다이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있으면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파라다이스가 중국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3,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00% 넘게 늘어났습니다. 파라다이스는 2일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으로 3, 4분기 영업이익이 602.9% 늘어난 27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시장 예상치였던 259억 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매출액도 36.5% 늘어난 1,102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225억 원 흑자 전환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측은 중국 관광객 증가로 드로백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제주 그랜드 카지노 매출액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워커힐 카지노 확장에 따른 매출 상승분이 반영된다면 내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만도는 현대 기아차 파업과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저조한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만도의 3, 4분기 영업이익은 400억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8%나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였던 574억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도 55.3% 감소한 260억 원에 그쳤는데요. 반면 매출액은 2.5% 늘어난 1조 1,8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만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 업체 파업으로 부품 물량 출하가 줄었고 원화 강세로 외환 손실도 발생했다며 여기에 연구 인력 확충으로 판관비도 증가했고 연구소 이전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림산업도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다소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대림산업은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3.8% 감소한 1,40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34.2% 늘어난 2조 7,269억 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박슬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9%, 6.5% 감소한 193억 원과 32억 원에 그쳤고 휴맥스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3%, 18.6% 늘어난 2,577억 원과 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조민규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1일 공급관리자협회가 집계한 10월 제조업 지수가 51.7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넘는 수준이며 5개월 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미국의 9월 건설 지출이 전년 대비 0.6% 증가한 8,51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자들이 향후 주택 판매를 낙관하고 있으며 주택 재고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과 관련해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은 지난 10월 실업률이 7%로 9월보다 0.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역시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0.2로 기준선인 50을 넘었습니다. 이 지수는 경기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지수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경기 지표를 분석해 볼 때 세계 경기가 올해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내년 상반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가 이달 중 열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관광객 수를 분석한 결과 이달 20일에서 22일경 올해 1000만 번째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9월 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84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979만 명보다 크게 늘어난 1130만 명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 수는 지난해보다 30.0%나 늘어났으며 일본 관광객도 19.5%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측은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붐이 관광객 증가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2년 연속 100만 대 판매를 달성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발표된 10월 미국 자동차 판매 통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에 5만 대를 팔아 올해 누적 판매 대수가 59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기아차는 10월 한 달 동안 4만 2천 대를 판매해 올해 47만 7천 대를 팔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자동차는 모두 합쳐 106만 7천 대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소나타, 제네시스 등의 판매가 감소하면서 지난해 10월 판매량에 비해서는 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반해 기아차는 옵티마, 포르테 등의 판매 실적이 호조를 띠며 전년 동기 대비 12.6% 판매가 늘었습니다. 기아차는 미국 진출 이후 처음으로 연간 판매 50만 대 고지를 무난히 밟을 전망입니다. 인도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에 한국과 인도 수출입은행이 11억 달러 규모의 금융을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3차 한인도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양국의 수출입은행이 금융 지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진행하는 1조 달러 상당의 인프라 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의 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인프라 분야에 앞으로 5년간 1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LTE폰 판매량에서 애플과 모토로라를 꺾고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LTE폰 판매량은 400만 대로 시장 점유율 37.6%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 160만 대를 팔아 1위를 차지했던 모토로라는 3분기에 판매량 150만 대를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2위 자리는 LTE폰으로 나온 아이폰 5를 260만 대 판매한 애플이 차지했습니다. 4위와 5위에는 LG전자와 펜텍이 나란히 포진했습니다.
3분기 미국 내 LTE폰 시장 전체 규모는 2분기보다 1.4배 성장한 1,000만 대로 집계됐습니다. 워크아웃 중이던 신일건업이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 거부로 결국 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시공능력 평가 83위인 신일건업은 지난해 8월 워크아웃에 돌입했습니다. 신일건업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735억 원의 골프존에 매각하는 등 유동성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지만 결국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다음 달 중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을 정보산업부의 유주희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방통위가 내달 이동통신 3사에 일주일 이상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전망입니다. 영업정지가 부과되면 이동통신 3사가 각각 정해진 기간씩 순차적으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중단할 경우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인데요. 이번 징계가 시행되면 지난 2004년 이후 8년 만에 영업정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같은 징계 조치는 보조금 대란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9월 초에 갤럭시 S3의 가격이 1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갤럭시 S3는 출고가가 99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 때문에 실구입가가 10만 원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7, 8월에 많게는 90만 원의 갤럭시 S3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방통위는 9월 13일 시장 조사에 착수했고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징계 수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영업정지라는 징계 조치가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연말이 이동통신 시장의 성수기이긴 하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앞서 방통위가 시장 조사에 나서면서 지난달 이동통신사를 옮긴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얼어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이전까지 보조금 과열 경쟁이 벌어질 때마다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쳐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소비자분들 중에서는 또다시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은근히 바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경쟁이 과열이 되면 결과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겠습니까?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됐다고 하지만 3사끼리 서비스 경쟁보다는 가입자 빼앗아오기 경쟁, 보조금 경쟁에 치중하는 분위기가 개선돼야 할 텐데요.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장기적으로 복잡한 휴대전화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책정돼 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일이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또 해외에 비해 비싼 휴대전화 출고가가 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예, 지금까지 정보산업부의 유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UV와 세단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차량인 토요타의 벤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는 이를 서울 광장동 W 워커힐 호텔에서 토요타 벤자 출시 발표회를 열고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벤자는 SUV의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에 세단의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조화시킨 차량입니다.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외관 디자인은 한국인 디자이너 이정우 씨가 맡았습니다. 벤자는 SUV와 세단의 장점만 모아서 디자인을 한 차고요. 특징은 아주 강렬하고 스타일리시한 앞부분과 그다음에 다이나믹한 옆부분이 특징입니다. 벤자는 토요타가 북미 전용으로 개발한 모델로 전략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 생산되며 미국 이외의 수출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한국 토요타는 캠리에 이어 국내 시장에서 전략 차종으로 벤자를 도입해 판매 확대를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メインターゲットにつきましては35歳あるいは40歳45歳ぐらいでビジネスマンの方でもファミリーの方でも個性を大事にされるスマートなライフを大事にされるような方々に乗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판매가는 4,700만 원에서 5,200만 원입니다. 미래에셋의 창업 공신인 구재상 미래에셋 자산운용 부회장이 사임했습니다.
구 부회장은 1997년 박현주 회장과 함께 미래에셋을 창업한 이후 15년간 미래에셋을 박현주 회장, 최연만 미래에셋생명 부회장과 함께 이끌어왔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은 구 부회장의 퇴진과 함께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주식운용 부문 대표를 맡았던 손동식 미래에셋자산운용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리서치 본부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63곳의 총 계열사 수가 1,831개로 지난달보다 16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소폭은 2008년 12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큽니다. 삼성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오픈타이드 차이나 한국법인을 청산했으며 SK는 통신설비관리업체 브로드밴드 DNN 등 4개 업체를 흡수합병했습니다. 예,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